여러분들 지금 중동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이 폭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중대한 위기 속에 아주 기묘한 장면 하나가 포착됐는데요. 국가 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은밀한 협상 테이블 상석에 정통 외교관도 아닌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과의 협상 자리에 왜 제라드가 저기 앉아 있나 이렇게 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자, 제라드 쿠슈너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고요. 현재 중동 평화 특사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정부의 핵심 협상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운영하는 투자 사업가이기도 하죠. 근데 좀 어색하죠. 왜 미 정부의 이 공식 특사인 그가 최근 이란과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제네바와 오만의 이 비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시점에 그는 중동 국가들로부터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거의 달성했죠. 자, 일각에서는 묻습니다. 쿠슈너는 지금 전쟁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요, 제라드 쿠슈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방송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 요즘 뉴스 하나를 봐도 좌파냐 우파냐 편부터 가르는 이런 세상인데요. 저는 이 독자님들의 댓글을 제가 거의 다 읽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 그런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채널은 특정 진영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좌우의 시선을 모두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인데요. 사실관계는 저희가 아주 투명하게 깔아드리고요. 판단은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제라드 쿠슈너라는 인물을 통해서 국제정치와 자본이 어떻게 뒤엉키고 있는지 그 민낯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제라드 쿠슈너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70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원수 관계를 그가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난 70년간 아랍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안 한다라는 이 원칙을 고수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쿠슈너는 이거를 깨버렸죠. 정통 외교관들이 이 명분에 매달릴 때 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로 접근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를 약속하고요. 아랍 왕실에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술을 이식해서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이 청사진을 던진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중동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 첫 번째는 이 반이란 전선의 공식화죠. 과거에는 종교와 명분 때문에 서로 으르렁댔던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죠. 쿠슈너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약속한 F-35 스텔스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아랍을 잇는 강력한 안보 동맹의 상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방부제의 투입인데요. 쿠슈너는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하이테크 기술과 아랍의 오일머니를 강제로 결합시켰는데요. 중동을 제2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청사진은 전쟁이 나면은 양쪽 모두 망한다라는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총칼 대신에 돈의 사슬로 평화를 묶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명분보다 실리의 선택인데요. 수십 년간이나 이 중동 외교의 성역이었던 팔레스타인 문제를 뒤로 미루고 각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직거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지금 7조 원 논란의 독이 든 성배가 됐습니다. 쿠슈너가 만든 이 거대한 돈의 이 길이 과연 중동의 평화를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은 권력자의 사익을 위한 하이웨이인지 이제부터 그 민낯을 보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엘터넷이나 이 뉴욕타임즈 그리고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같은 진보 진영의 시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체들은 쿠슈너가 1기 행정부 퇴임 후에 만든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합법을 가장한 뇌물 창구라고 비판하죠. 왜 그럴까요?
쿠슈너가 퇴임 후에 단 6개월 만에 이 사우디 국부 펀드로 부터 20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조 원이었죠. 이 돈을 유치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우디 실무진은 운용 경험이 전무하다면서 투자를 결사 반대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이 반대를 직접 뒤집고 투자를 강행합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와 주요 외신들이 제기하는 비판은 더 노골적이죠. 과거엔 이 재집권을 위한 보험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쏟아지는 이 7조 원은 이미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시간으로 구독하거나 매수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현직 특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순간에 미국의 중동 정책은 국익이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파적인 시각입니다. 보수 진영과 지정학 전략가들은 이를 현실주의 외교의 정점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시각은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데요. 그들은 이 돈을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 옆자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전략적 입장료, 이렇게 분석합니다. 또한 이 포브스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쿠슈너가 사우디의 돈을 이스라엘의 기술에 수혈하는 이 자본의 융합이야말로 그 어떤 외교 문서보다 강력하게 이 전쟁을 억제하는 경제적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비판자들한테는 부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략가들한테는 가장 가성비 좋은 평화 유지 비용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적 합의는 종이짝처럼 찢어지기 쉬운데 돈이 섞인 결속은 아주 단단하죠. 쿠슈너는 이 사우디의 자본을 끌어와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수였던 자들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쿠슈너가 말하는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라는 그런 논리죠. 여러분들, 이 전직 고위직의 인맥을 활용해서 국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워싱턴의 오래된 관행이고요. 이를 통해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오히려 쿠슈너의 이 네트워크를 사장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적인 대손실이라는 그런 시각이죠.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7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자본은요, 쿠슈너한테 무보수 특수화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실권자라는 그런 왕관을 씌워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해충돌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특사로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하는 손과 자신의 펀드를 위해서 투자금을 받는 손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다 알고 있었을 트럼프 대통령은 왜 쿠슈너한테 이런 왕관을 씌워줬을까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가 단순히 유택의 사위라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말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쿠슈너를 정식 장관이 아닌 무보수의 특사로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이죠. 아주 영리한 법적 회피 기동이었는데요. 월급을 받지 않는 자문역이나 특사는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느슨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그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한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자, 예를 들어서 베선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미국 법상 재무장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백지 신탁과 자산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미국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베선트는 법이라는 정문으로 들어오느라고 무장을 해제했는데, 쿠슈너는 가족이라는 뒷문으로 들어오면서 투자회사라는 자기 칼을 그대로 차고 들어온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의 투자회사를 가만 놔둔 핵심적인 하나 이유는 돈이 섞여야 배신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기업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통 관료들이 딥스테이트로서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사위인 쿠슈너는 자신의 재산과 운명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에 결속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쿠슈너의 투자회사가 중동 자본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중동 국가들이 우리 행정부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일종의 담보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와 쿠슈너의 시각에서 만약 쿠슈너가 사업을 접는 것은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중동 왕실과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죠. 중동 왕실들이 쿠슈너를 만나는 이유는 그가 미국 관리여서가 아니라 트럼프의 가족이자 거물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재산을 신탁하고요, 평범한 공무원이 된다면은 중동 지도자들한테는 큰 매력도 없고요, 영향력은 아주 급감하겠죠. 트럼프는 쿠슈너의 사익 추구를 외교적인 지렛대로 지금 활용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저의 견해를 정리하자면은 제라드 쿠슈너는 평화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금융 상품을 설계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 상품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었을 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제라드 쿠슈너를 트럼프 행정부의 비밀 병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한 위험한 선례로 보시나요?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중동의 평화를 사는 비용인지, 아니면은 특정 개인의 영향력을 사는 통행료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